오늘 요지경 재팬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투의 끄떡없는 나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미투의 활발한 전개로 여러 정치가와 예술가들의 이름이 사회에서 지워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미투가 유독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별 격차 지수에서 153개국 중 12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은 1970년에 좌파운동권을 중심으로 여성 해방운동인 우먼 리브가 일어났지만, 일본에서 이런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었다는 역사적 그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반응에 그쳤습니다. 1970년은 일본 전공투가 과격한 사보타주로 민심을 잃고 힘이 빠진 시기인데, 이때 좌파를 중심으로 여성 해방운동을 제창했으니 호응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0년대에 일본 페미니스트들이 악독하게 날뛰어 그 반동으로 페미니즘이 죽었다는 주장이 한국에서는 퍼져 있는데, 일본 페미니즘은 사회현상이 될 만큼 커졌던 시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90년대에 악독한 일본 페미들이라고 지칭한다면 쇼와 페미니즘이 있는데, 이것은 이혼 조정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여성이 허위사실을 꾸며낸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일본 여성들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라는 명칭 자체를 극렬 사회운동가 정도의 이미지로 인식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 한국처럼 SNS로 페미가 늘어나지도 못합니다. 페미니즘이란 해시태그만 보여도 거북하다거나 무섭다면서 차단해버리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페미니즘 추종자들이 일본 내외에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하거나 발매한 일본 게임 중에 레디컬 페미니즘 추종자가 일러스트를 담당한 것이 드러나 유저들이 분개하는 사례도 제법 있었습니다. 일본 미투 사건으로 그나마 가장 파장이 컸던 것이 이토 시오리의 미투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방송사 고위 간부로부터 당했던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토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5년 TBS 텔레비의 워싱턴지 국장 야마구치 노리유키에게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토는 의식을 잃은 자신을 야마구치 지국장이 끌고 가는 모습이 녹화된 호텔 CCTV 영상과 택시 운전사의 증언까지 확보해 검찰에 제공했지만, 막판에 경찰 고위 간부에 의해 직권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혔지만, 가해자인 야마구치 지국장은 일본 우익 혐한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15년 주간 문춘을 통해 한국군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고 한 방송에 나와 한국을 비난하는 방송을 했으며, 아베 내각과 굉장히 가까운 걸로 일본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토 시오리의 기자회견 폭로는 일본 우익들에게 이런 야마구치를 음해하려는 공작이라 생각해 트위터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치 이토 시오리는 한국계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후 이토에게는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 이메일이 쏟아졌고, 기자회견장에서 단추를 풀었다는 이유로 복장이 단정치 못하다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AP 보도를 보면 인터넷에는 그녀가 유혹했다, 유명인의 삶을 망치고 있다, 골칫거리다와 같은 2차 가해 댓글이 달렸습니다. 더구나 가해자인 야마구치는 오히려 이토에게 당시 약 1억 원 상당이 되는 10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영국으로 이주했는데, 피해자는 도망치고 가해자는 권력의 보호를 받은 것인데, 그렇지만 민사에서는 1심에서 이토 시오리가 이겼으며, 이토 시오리는 2020년 타임지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에 2심에서도 야마구치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 외에도 이토 시오리를 비난한 만화가 3명도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용기를 낸 폭로에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받는다는 점이 또 다른 미투 폭로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AP는 2015년 일본 정부 설문조사를 보면 강간 피해자 가운데 4분의 3은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도 고작 4%뿐이라고 전했습니다. AP는 이어 2017년 통계를 보면 강간 사건의 3분의 1만이 법정까지 가고, 성폭행을 시도한 1678명 가운데 285명만이 3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감내하는 현실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스노다 유키코는 AP의 많은 사람이 이토의 문제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일본에서 미투 운동이 크게 번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하작품으로 취급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이토의 사례도 있는데, 이토 하루카는 약 18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블로거이자
하츄라는 닉네임을 쓰는 유명 방송인입니다. 이토 하루카의 미투 폭로는 남성이 권력을 잡은 사회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나서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토 하루카는 지난해 12월 17일 버즈피드 재팬을 통해 대기업 광고 대행사인 댄스의 유명 프로듀서인 기시 유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010년 기시 유키가 한밤중에 지금 술 마시고 있는 곳으로 와라. 귀여운 여자도 데리고 와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여성을 소개하는 정도밖에 없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폭로했습니다. 기시가 신입사원이었던 이토를 집으로 불러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몸을 사용하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편에 서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버즈피드 재팬은 제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댄스 내부의 다른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중 몇 명이 언젠가는 누군가 나서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익명을 조건으로 취재에 응했고 인사과 역시 그의 언행과 성희롱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처럼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내의 문화가 폭로를 막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버즈피드는 여성 인턴들이 기시에게 피해를 보았다며 취업에 목을 매야 하는 인턴들이 기시가 인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말하지 못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미투의 불씨를 꺼뜨린 또 다른 요인은 역풍인데 2명의 이토에 이어 대학생 사업가 시키, 리카의 폭로가 더해지면서 일본의 미투 운동은 잠시 폭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키 역시 이토 하루카의 폭로와 같은 날인 지난해 12월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광고 업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희롱과 성적 요구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거절해서 이 얘기가 무산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는데 샵미투의 해시태그를 달고 광고 업계를 거론한 이유는 앞선 이토의 폭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사히신문의 당시 보도를 보면 샵미투 해시태그를 단 일본의 트위트 수는 2개월 동안 약 6만 개를 기록하며 세계 8위였지만 이토와 시키의 폭로를 거치며 7만을 넘어 세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역풍이 불었는데 시키의 트위터에 수많은 사용자들이 몰려와 거짓말이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키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댓글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백넷이었습니다. 백넷이란 사회나 정치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중요도와 영향력,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불특정 다수가 강한 정서적 반응과 함께 변화에 반발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입니다. 주로 성적,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기제로 작용하는데 미국의 저널리스트 수전 팔로디가 동명해져서 백넷시에서 개념화했습니다. 버즈피드 재팬은 미국에서의 샵미투 확대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강한 역풍으로 인해 침묵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폭로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폭로에도 가해자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폭로 이후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역풍이 피해자를 괴롭게 합니다. 이런 수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아사히신문의 설문조사를 보면 88.9%가 미투 운동에 대해 공감하거나 공감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토양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일본 사회는 추행 등 성폭력 피해의 목소리를 내기에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92.9%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75.6%, 그렇지 않은 편이 17.3%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방송 도중 잠시 쉬는 시간에 카메라가 스테이지를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년 남자 출연자가 젊은 여성 출연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3년에 TBS의 미노 몬타노 아사지밭이라는 방송에서 진행자인 미노 몬타가 옆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아나운서 요시다 아키오의 엉덩이에 손을 대려다 제지되는 장면이 방송을 탄 사건입니다. 이에 방송국 홍보부 측에서는 구두주의하겠다는 발언만 할 뿐 미노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 여성은 오히려 방송을 접고 한동안 잠적해야 했습니다. 미노 본인도 이 건과 방송사 직원이었던 차남의 절도 행위 후 체포건으로 끝없이 구설수에 올랐지만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여전히 성희롱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그가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 다수가 하차 조치되었고 몇 개월 뒤에 복귀했으나 이전만큼의 인기는 아니게 되었고 결국 2021년 3월을 끝으로 고정 진행 프로가 전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노 몬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니코쿠라는 제조업체를 물려받았고 지금도 사장으로 있어 기업인으로서의 미노 몬타는 별 타격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연예계 성상납 스캔들이 발생했는데 모델 겸 탤런트인 마리에가 15년 전인 18살 때
거물 프로듀서인 시마다 신스케에게 베개 영업을 강요받았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베개 영업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영업으로 그녀는 요구를 거절했지만 이후 시마다가 진행하던 프로그램 두 곳에서 하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가와 데스로 등 방송인 몇몇은 성상납 요구에 따를 것을 종용까지 했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개를 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고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으나 마리에는 주간지 주간문춘과 인터뷰에서 발언이 모두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폭로 초기 일본 여론은 마리에에게 동정적이었으나 일주일이 안 돼 기류가 바뀌었는데 아무 일 없었으니 피해를 본 건 없다거나 방송에서 안 보인 것이 정말 베개 영업 거절 때문인가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증거도 없이 오래전 일을 굳이 끄집어내는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비난과 함께 그녀가 최근 출간한 책 홍보를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업계의 구조적이고 고전적인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고 인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여론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폭로 이후 한 달 반이 넘게 지났지만 일본 주요 신문, 방송 등 주류 언론은 해당 사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일본 일간지들은 해당 사건이 연예계 가십거리라 가치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계가 젠더 문제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연예계에 있을 법한 가십일 뿐이라는 인식에서 나아가 여성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발상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증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마리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탐사 보도에 나설 수 없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형사 고발을 한 것도 아닌데 발을 들여놓았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으로 대형 연예기획사와 유착이 있고 주요 방송국들도 사정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리에는 피해자로서 유독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유복한 집안 출신인데다 현재 성공한 사업가라는 점 때문에 약자이자 피해자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튀어나온 말뚝은 얻어맞는다는 일본 사회를 잘 나타내주는 속담인데 일본인들은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나서는 행동을 극히 꺼립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점을 적극 시정하기보다 조용히 묻어가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마리의 사건도 오래전 일을 더구나 이미 은퇴한 방송인과의 일화를 왜 꺼내 무리를 일으키냐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출신 일본 전문가 테가트 머피 스쿠바대 교수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여성들은 항상 남성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연시되어 일본 사회는 기본적으로 매우 남성 중심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단적인 사례로 여자력이란 단어가 유행하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2009년 무렵 처음 등장해 신조어로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얼마나 여자다운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여성스러운 외모와 태도, 여성 특유의 능력이나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구직 활동이나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여자력을 높이는 것이 유리해 이를 높이기 위한 서적이나 강좌들도 쉽게 눈에 띄는데 교육기관의 팸플릿에 이 단어가 등장하고 여성력을 높여준다는 게임들도 발매됩니다. 일본에서 여자력이란 개념은 대체로 좋게 수용되는 분위기이지만 일본 사회에서 요구돼 온 관습적 여성상을 재포장한 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작년 3월 세계경제포럼이 내놓은 세계 성격차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성평등 순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와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조사에서 일본 남성들은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18% 정도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일본에서 미투 운동이 왜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였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널리스트 마키노 요는 4년 전 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미국 할리우드 성추문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연예계 거물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던 일이 수십 년 만에 드러났다는 점과 당시에도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당시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몇 달에 걸친 다각적 취재를 통해 진실을 밝힌 데 반해 일본에서는 주간지나 인터넷 언론 정도에서만 다룬 반짝 화제거리가 됐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상 미투의 무풍지대로 앞에서 본 이토 시오리 사건에서 피해자는 끈질긴 소송 끝에 이겼지만 현실과 인터넷 공간에 갖은 비난과 핍박에 시달리다 영국으로 피신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유력 인사가 성추행으로 크게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으며 일본 주류 언론들이 피해자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못하고 있어 미투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회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성별에 따른 제약이 많은데 여성이 쓰는 말이 따로 존재하거나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여성은 재혼이 금지되거나 여성이 씨름판에 올라가서 안 된다는 것 등입니다. 2022년에는 사사키 히데오의 성추문 시작으로 일본 영화 거장 소노 시온의 성추문, 아야노 고의 미성년자 아이돌 성추문 사건이 약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영화계 거장 소노 시온 감독이 여배우들에게 성폭력 희롱을 일삼고 성상납까지 요구했다는 폭로가 쏟아지며 일본 영화계에 뒤늦게 미투 열풍이 분 것입니다. 일본 영화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터지게 터졌다인데 소노 감독의 성폭력은 영화계에서는 거의 무난 인사 수준일 정도로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감독이 자기 영화에 출연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자 본인 작품에 출연한 여배우를 불러 내 앞에서 성행위를 했다. 하지만 뒤늦게 시작된 미투 논란에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소노 감독은 논란이 확산되자 소란을 끼친 점에 깊이 사죄한다면서도 보도된 내용 중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기에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투 소신 발언을 한 배우 미즈하라, 기코도 온라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미즈하라는 한국 혼혈이다라는 논점과 벗어난 내용의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지경 재팬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투에 끄떡없는 나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